자, 전국의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전기와 자기, 우리 문항풀이를 보면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나와 있네요. 자, 두 개래, 두 개. 고무풍선을 실로 묶은 다음에 스탠드에 매달아서 털가죽으로 문질렀다. 우리 이거 털가죽으로 고무풍선 두 개의 고무풍선을 문지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털가죽에 있던 전자들이 고무풍선으로 가죠. 이렇게. 그러면 고무풍선들은 전부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털가죽은 플러스로 대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두 고무풍선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겠죠.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서로 밀어내는 힘. 자, 여러분, 서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서로 밀어내는 힘을 한자로는 청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그냥 서로 밀어내는 힘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는 한자 좀 잘해. 그러면 청력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마찰전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찰전기. 접촉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평가에서 접촉하지 않고 전기를 이렇게 유도하는 걸 정전기 유도라고 그랬는데 많이 학생들이 거기다 낚여가지고 좀 안타까운 현상을 좀 봤는데요. 우리 마찰전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전기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얘는 정전기 유도가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요 내용 기억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검전기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안 보이지만 있다라고 봅시다. 금속판에 가까이 했을 때 박이라고 하는 건 얇은 걸 얘기하는 거야.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검전기의 금속판과 금속박에 유도되는 전하의 종류를 써라. 유도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전기 유도입니다. 유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 금속에서 도망갑니다. 자유전자. 그래서 금속박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들이 도망가 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들이 오면 마이너스 도망가고 상대적으로 금속판에는 이렇게 플러스들이 모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금속판과 금속박에 유도되는 전하의 종류를 써라. 금속판에는 플러스 전하가 유도되고 금속박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된다라고 써주시고요. 1번에 전자이동을 보시면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전자가 이동했다. 그러니까 전자이동은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뭐 이렇게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까닭을 쓰시오. 뭐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청력,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 왜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원자핵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이 전자들과 전자들 사이에 밀어내는 힘도 강하지만 전자와 양성자, 원자핵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원자핵이 끌어당기는 힘이 커요. 그렇지만 얘들이 여기 있던 원자핵들이 그렇다고 해서 옮겨오진 않습니다. 사실상 이게 엄청나게 질량 자체로도 봐도 무겁습니다. 질량이 커요. 1800배 이상이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원자핵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밀어내는 힘 때문에 전자가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마음속에 거리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피해갑니다. 자, 그런 이치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또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검전기인데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는 플러스 전하입니다. 플러스 전하. 그러면 이게 원래 자, 금속판에 갔는데요. 이 금속판인데 이 검전기는 원래 검전기는 대전되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검전기 대전되지 않았어. 그런데 플러스가 나타나면 전자들이 와우, 우리 동네에 BTS 나타났네, 짠, 이렇게 몰립니다. 자기들끼리 밀어내는 힘을 감수하고 이쪽으로 몰려요. 그 전자들이 위로 올라갔다.
금속박에 있는 전자들이 금속판으로 갔다 이거야. 여기는 판과 박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에 있던 전자가 금속박에 있던 전자가 금속판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남아서 자기들끼리 밀어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전자 이동을 물어봤습니다. 설명하시오. 설명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금속박에서 금속판 쪽으로 금속판으로 전자가 이동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해가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동시에 설명이 끝났고요. 4번은 전기회로에 관한 얘기인데 한번 가볼게요. 전기회로는 대부분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도선 속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알죠? 전자는 플러스 극을 향하여 이동합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게 전자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전자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쪽이 플러스 극이 있는 거예요. 이쪽이 마이너스 극인 거예요. 그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 게 전류의 방향인 겁니다. 즉 전류의 방향을 물어본다면 B에서 A 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A에는 어떤 전지가 연결되어 있느냐?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고요. B에는 어떤 전지가 연결되어 있느냐?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 4번 문제는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이게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 컬러풀하게 나왔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5번 그래프에 관한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프 나오면 미쳐 죽습니다. 여기다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전압에 따른 전류의 색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죠. 그리고 저항에 반비례했죠.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 세로축이 전류고요. 가로축이 전압이고요. 이때 만나는 점 찾아볼게요. 여기하고 여기가 만나는 거야. 여기도 만나지만 여기는 안 만나니까 여기 만나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A의 기울기가 뭐냐? A의 기울기는 전압분의 전류입니다. 전압분의 전류. 그러면 여기서 전압분의 전류를 찾을 수 있죠. 전압분의 전류를 찾기 위해서 양변을 전압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이쪽에는 저항분의 1만 남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의 식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저항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역수네요. 저항의 역수. 살펴보죠. A의 기울기는 4분의 2가 되죠. 4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저항은 2옴입니다. A의 저항은 2옴 이렇게 하면 됩니다. 2옴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B의 기울기를 볼까요? B의 기울기. B의 기울기도 전압분의 전류죠. 그리고 얘가 저항분의 1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압이 얼마냐? B에서는 4인데 여기가 전류가 1이니까 4분의 1이니까 저항 자체가 자 B의 저항이 4가 됩니다. 4옴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걸 가지고 여기서 A, B, D 느크롬슨의 저항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A의 저항은 2옴이다. 2옴. B의 저항은 4옴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주면 됩니다. 수학적 그래프의 해석 능력을 과학으로 끌고 와서 전압과 전류의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전압분의 전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항분의 1을 의미하는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반드시 알고 가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는 니크롬슨의 같은 굵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써볼게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례하냐면, 비례한다고 써야 되는데, 굵기, 니크롬선의 굵기분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근데 굵기가 같다면 길이의 저항이 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굵기가 같으면, 분모는 같다면 길이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진다. 그런데 저항이 지금 B가 더 커요. B의 저항이 더 크다는 얘기는 길이가 더 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니크롬선의 길이 A와 B 중에서 더 긴 것은 누구냐? 저항이 더 큰 것이 길이가 길다. 비례한단 말이죠. 그래서 길이는 B가 A보다 크다, 길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글로 써야 되겠죠? 자, 니크롬선의 길이는 B가 A보다 길다. 길이니까 길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프를 통해서 저항의 역수분의 1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통해서 저항의 역수분의 1이라는 값을 전압분의 전류로 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그렇다면 그들의 저항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항을 안다면 같은 굵기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길이는 저항은 바로 길이에 비례하는 거니까 길이가 더 긴 놈이 저항값이 더 크게 나타난다. 뒤집어서 저항값이 더 크게 나타나는 니크롬선은 길이가 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5번도 끝났습니다. 6번은 옴의 법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회로회로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과 저항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전류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고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옴의 법칙입니다. 옴스로, 자, 옴이라는 사람의 법칙에 옴스로 뭐죠? 우리가 전류의 세기 인텐시티를 약간 이탈릭제로 뉘어쓰고요. 전압 볼테이지를 뉘어쓰고요. R도 레지스턴스를 뉘었으면 전류는 비례한다.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그래서 옴의 법칙은 V는 IR이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이탈릭제 뉘어쓰는 거를 명심해 주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단위를 보면, 자, 전압의 단위는 똑바로 볼트. 자,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자, 전항의 단위는 옴입니다. 그래서 암페어 옴을 곱하면 볼트가 나온다는 이 단위도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덩달아서 뭘 알겠냐면 전류는 1암페어가 너무 크다. 그래서 1암페어라기보다는 보통 밀리암페어를 많이 쓰는데 얘는 1000하고 밀리암페어다. 밀리가 1000분의 1이거든요. 1000분의 1에다 1000을 곱하면 도로 1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6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7번 문제로 가볼게요. 일상생활에서 직병렬에 관한 연결을 알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정용 콘센트 전부 병렬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병렬. 그리고 퓨즈는 직렬로 연결되어야 고가의 전자제품을 보호한다고 해서 보호. 알겠죠? 자기가 자폭해서 진짜 이거 자기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한강다리 끊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해서 고가의 제품들을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직렬 연결입니다. 거리의 가로등 얘가 꺼진다고 해서 얘까지 꺼지면 안 되니까 얘는 병렬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병렬 연결. 자, 장식용 전구를 언뜻 봐도 이게 쭉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실타래 모양으로 이런 걸 우리는 직렬 연결했다고 합니다. 자, 직병렬 연결에 관한 이야기. 자, 내가 퓨즈가 중요하다 했었으니 이미 평가에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기억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서부터는 자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그림을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림. 자, 볼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지만 여기서 플러스고 여기다 마이너스라고 써줘도 똑같이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뒤로 들어가는 이 부분은 안 보이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시겠죠? 안 보이는 것으로 간주해야 돼요. 그럼 보이는 부분만 보면 올라가는 전류입니다. 전부. 뒤에 거는 안 보여. 선이. 어떤 거에 말았을 때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이와 같은 원형 통에다가 내가 이렇게 감았어. 도선을. 그리고 이렇게 감겨 있는 모습이야. 이렇게 감겨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감겨 있잖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뒤에서 내려왔어. 뭐 이런 거 되는 거야. 전류가 위로 흘러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뒤에 있는 건 안 보이잖아. 점선으로 해야 되냐. 점선은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를 지금 내가 점선으로 굳이 하지 않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마음속으로 안 보인다 생각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만, 앞에 나와 있는 것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손가락을, 네 손가락을 펼쳐서 위로 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또 피카소의 그림 그려줘야 되겠네요. 그림을 이렇게 네 개의 손가락을 위쪽으로 전류의 방향을 다 잡아주면, 이것도 헷갈린다고 그랬죠. 오른손 잡아가지고 이게 또 자기장의 방향인데, 스님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N극 방향이라고 했어요. N극. 얘를 전류로 삼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놓인, 마치 여기에 막대자석이 놓인 것 같이 이 솔레노이드 코일이 전자석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NS니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 자기력선을 쭉 이어서 이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좌측으로 갔기 때문에 A에 있는 나침판은 이게 여기가 N극이 왼쪽을 가리켜요. A의 자침이 왼쪽을 가리켰다면 B도 마찬가지야. B도 여기가 왼쪽을 가리켜 줘야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이쪽으로도 자기력선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자기력선 생각해가지고 임의의 점에서의 N극의 방향은 접선 방향으로 생각해 주라. 이 방향으로 나침판의 N극들이 다 돌아가야 된다 라고 했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놨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 N극이 돌아가 있어야 돼요. 화살표가 쳐진 방향으로 N극이 가르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B에 있는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역시 왼쪽입니다. 왼쪽이라고 해줘야 돼요. 아셨죠? 왼쪽. 얘가 왼쪽이라 했으니까 왼쪽이라고 쓰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방향 표시가 나와 있는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N극이 어딘지 잘 안 나왔어요. 이게 적색으로 된 게 N극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을 가리켰다는 얘기는 자기력선은 이렇게 펼쳐져. 이게 자기장의 방향인 거야. 그럼 전류도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흘러야 정상이야. 그러면 이렇게 왔으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구조적인 거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전자들인데 이 안에 전자들은 플러스극 쪽으로 전자들이 이동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방향 표시가 있으니까 동, 서, 북, 남. 원래 이렇게 돼야 돼. 동서, 북남. 그런데 우리가 남북이 분단돼 있어. 그래서 북쪽보다는 남쪽을 앞세워야 돼. 그래서 동서, 남북이 된 거야, 우리가. 자, 그럼 남쪽, 북쪽, 서쪽, 동쪽 이 방위 표시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전류가 왼쪽으로 갔다고 하지 말고 움직이는 방향은 서쪽 방향이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왼쪽은 관측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 그러나 왼쪽 이거보다는 서쪽 이게 더 확실하죠. 확실해. 에? 자, 그래서 도선하면 전선 얘기하는 거야. A 지점에는 원자핵들의 움직임의 방향을 쓰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원자핵 움직이나 보다. 어디로 움직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세요. 중학교 교육과정이야.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는다. 알겠죠? 엉덩이가 무거워 움직이지 않는다. 아, 이것도 말 되는데 그게 아니고
원자핵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확한 교육과정의 지침입니다. 움직이는 건 전자가 이동한다. 알겠죠? 질량으로 따져도 1800배입니다.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원자핵 움직이기.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몇 문항 안 남았어. 우리 전자기력을 했었거든요. 여기는 회로도가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건 사실 저항이고요. 몰라도 됩니다. 이건 전지입니다.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전지는 길게 튀어나온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야. 그럼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흘리니까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아셨죠? 내가 입체도형으로 그리면 이걸로 먼저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사각기둥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야 입체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아예 여기다 그릴게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른대.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이게 전류. 이 막대기가 전류인데, 이렇게 XY, 이렇게 내가 쓰면은 XY.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자, 자기장이 문제인데, 자,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좀 초록색으로 할까요? 자, 우리 초록색으로 해서, 자기장은 위쪽 방향이잖아. 전부 위쪽. 그렇지? 위쪽으로. 그러니까 위쪽이니까 얘가 위쪽이야. 다 위쪽이야. 사실은 다 위쪽이야. 여기 전부 위쪽인데 이거를 우리가 오른손으로 갖다 대봅시다. 자, 이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야. 연두색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치켜 들고 전류 엄지손가락을 저쪽 안쪽으로 쳐들면 우리는 손바닥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이게 손바닥 어디를 가리켜요? 손바닥 어디를 가리켜? 대답해. 손바닥 오른쪽을 가리켜요. 손바닥. 이게 힘받는 방향이야. 그럼 여기서는 A, B, C, D로 정해져 있어요. 자, 이쪽이 B 방향이고 이쪽이 A 방향이고 이쪽이 C 방향이고 이 아래쪽이 D 방향이야. 그럼 우리는 C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면 돼. C의 방향이야. 구리막대가 힘을 받는 방향은 C 방향이니까 구리막대가 여기 밀려가야 돼. 전기 근해라면 얘가 밀려가는 거와 똑같아. 우리가 실험했던 근해가 오른쪽으로 밀리듯이 이 자석이 바깥쪽으로 밀리듯이 C 방향으로 밀려가는 힘을 받습니다. 두 번째, 구리막대가 처음과 반대 방향, 그러니까 C의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움직이게 하는 건데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 즉 A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힘을 받는 게 A의 방향으로 힘을 바꾸자 하면은 전류의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기장의 방향을 바꿔줘야 되겠죠. 첫 번째, 두 가지를 서술하려니까 전류의 방향을 바꾼다. 자, 전류의 방향을 바꿀 때는 자석, 자기장의 방향은 그대로 둬야 돼요.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만 바꾸는 경우. 두 번째는 전류는 그대로인데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는 거야.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말하면 잘 모르는데 자기장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야. 즉 여러분들은 자석의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 말굽자석을 N극, S극이 되어 있는 얘를 뒤집어. 이렇게. 그러면 자석의 방향을 바꾼다. 자석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자석의 방향만을 바꾸는 거야. 그때 전류의 방향은 그대로인데 자석이 위로 있으면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가도록 하는 거야. 얘가 이럴 때 아래쪽. 아시겠죠? 또 자기장은 이렇게 연두색인데 전류의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반대로 한다든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마지막 똑같은 문제네요.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전동기가 뭐죠? 전동기. 전기를 통해 주면 움직인다. 전기를 통해 주면 힘 받아서 움직인다. 이게 전동기입니다. 그럼 따져가 볼게요. 자기력선은 지금 자기력선의 방향이 내가 또 입체적으로 그릴게요. 이 사각형인데 요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그리겠습니다. 근데 전류가 지금 요 방향이 있다고 할게요. 요 방향이 전류가 하나 있어. 그런데 자기장은 이 N에서 S극으로 가는 게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요게 자기장의 방향이야. 똑같아요. 이게 90도. 그 힘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손바닥으로 이렇게 자, 자기장을 요 밑에다 해도 되지만 이게 또 자기장의 방향이야. 똑같은 방향.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전류인데 이게 자기장이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장 네 손가락 전류 이렇게 손을 돌리면 힘은 어디 방향이야? 힘. 아랫방향이죠? 이게 힘 받는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요 도선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야 돼. 전부 이게. 얘도 여기 직선 전체가 전부 아래쪽으로 힘 받고요. 이 전류가 반대니까 얘는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 왜냐하면 전류 방향이 반대면 반대 방향 힘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봐요. 지금 이게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아래쪽으로 힘 받고 얘는 위쪽으로 힘 받는 그런 모습 아니야? 회전해야지. 회전. 이렇게 회전해야지. 그럼 얘가 뭐야? 코일의 회전 방향을 있는 방향을 썼죠. AB 부분은 윗부분으로 위로 힘 받고 CD 부분은 아래로 힘 받고 코일의 회전 방향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회전하는 거야? 코일의 회전 방향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도는 거 시계의 반대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또 하나 질문 있어요. 요것이 질문이라면 2번 있죠? 여기 1번이라면 그러면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한다. 똑같죠? 두 가지 방법은 자, 전류의 방향을 바꾼다던데. 전류의 방향. 자, 전류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 또는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용어를 써줘야 되겠죠. 바꾼다. 어떻게? 반대로 바꾸는 반대로 바꾼다 이런 뜻이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설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